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볼 텐데요. 어제 당헌 개정을 했습니다. 내년 총선 경선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더 많이 주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더 늘리는 내용인데요. 자, 이런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한 이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모셨는데요. 조홍천 의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오랜만입니다. 원칙과 상식 모임이 출범한 후에 처음 모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네, 그 사이에 네. 저 예결위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. 그게 뭐 매일 자정 넘어까지 끝나는 바람에 열심히 시민을 하긴 했나 보네요. 그럼요. 그 뭐 감산입니다. 그거는 감산을 하고 예. 감액. 증액은 이제 되게 소소위에 들어가서 하게 되죠. 왜냐하면 증액은 뭐 어느 지역에 그렇지. 무슨 사업 뭐 디테일한 게 다 노출되게 되면 그렇죠. 소시지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. 이제 이때 쪽지가 들어가고 막 카톡 쪽지, 들어가고 이런다는 쪽지는 아니고요. 그 이제 시트란 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야지만이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 증액 논의가 노출되면은 소시지 만드는 거랑 같아요. 그거 보면 먹기가 힘듭니다. 그러니까 그건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낫죠. 왜냐하면 뭐 욕망 대 욕망이 그냥 정면 충돌하는 거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예산 요거 좀 넣어달라 해갖고 쪽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? 쪽지가 아니고 이제 미리 서면 질의를 넣어가지고 예. 시트지에 올라가야 돼요. 하여간 그것 때문에 바쁘셔서 못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? 어쨌든 자정 넘어까지 네. 그 심의를 하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원칙과 상식은 잘 되고 있습니까? 예,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네. 모레 10일 날 또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저희 멤버들 4명이서 하는 토크 콘서트가 또 예정돼 있죠. 그래요? 지금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 만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혹시 연락 안 왔습니까? 글쎄 뭐 그런 건 저는 없습니다. 만나자는 연락 없습니까? 없습니다. 혹시 뭐 그러면 뭐 의견 구하는 이런 연락은 없습니까? 뭐 자꾸 물어보시니까 뭐 사적으로 온 건데 네. 한 일주일 전인가요? 뭐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죠. 이 대표가? 예. 왜 뭐라고 뭘 물어보길래? What's wrong? 예. 예. 예? 뭐가 문제냐? 예. 그러니까 당내 문제 중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. 뭐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, 뭐 얘기가 많냐,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다 얘기하셨습니까?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, 좀 막막하다. 네. 저 사람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자. 예. 그리고 뭐 통화가 끝났습니다. 그러고 끝났어요. 뭐 그럼 구체적인 얘기를 오간 건 없네. 네네. 알겠습니다. 어제 당원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이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그동안에 우리 친명 강성 의원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고 예. 또 그 배경에는 역시 강성 당원들이 이걸 계속 요구한 거죠.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. 표의 등가성. 예. 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저께 뭐 사실은 딱 2대1의 비율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. 67% 찬성. 예. 생각보다는 조금 높더라고요. 제가 좀 의아하게 본 거는 뭐 TK를 비롯한 영남권 원외위원장들이 네. 이거 해야 된다. 개정해야 된다.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몇 분이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더라고요. 제가 듣던 거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. 왜냐하면 영남권에는 그 당원이 몇 명 없어요. 그래서 대의원이 중요하다. 오히려 이 논리를 그렇죠. 폈죠. 예. 그래서 만약에 대의원이 없어지거나 대의원 표가 굉장히 힘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당대회가 벌어졌을 때 뭐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 표 많은 대로 찾아갈 건데 예. 영남 쪽에는 표가 없으니까 안 갈 거다. 아무도 안 올 거다. 그러면서 이건 안 된다라는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오기 전에 뭐 당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전부 다 해야 된다고 한다. 그 뜻을 받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참 희한하네. 그럼 희한하다라는 표현으로 뭔가 좀 다른 배경이 있다고 읽으시는 겁니까? 아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.
뭐 공천이라든가 예. 뭐 혹은 비례대표라든가 예.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근데 생각은 들었습니다. 영남에서 공천 경쟁률이 높나요?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. 비례? 예. 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? 근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이건 전당대회 때 얘기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근데 지금 조만간 전당대회가 열릴 뭐 없잖아요. 이벤트가. 내년 8월인가요? 예. 열릴 건데요. 예. 이제 총선 마치면 이제 곧장 뭐 전당대회가 다가오게 되죠. 4개월 있다가.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 포스트 이재명 체제 예. 혹은 이재명 중임 예. 뭐 이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. 해석을 하신다. 네. 또 한 가지 그 총선 경선 때 현역 의원 페널티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? 윤털 박히면은 예. 이제 확실하게 손볼 수 있겠다. 뭐 그런 거 정도로 봤습니다. 이건 뭐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을 한 거죠. 네. 그러다가 정도 사퇴하고 흐지부지 좀 됐었는데 이걸 다시 들고 나왔어요. 근데 이제 많은 저 의원들이 어제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시스템 공천하니까 걱정하지 마라. 왜 그 안달부달이냐. 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. 친명 쪽에서.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뭐냐면 당헌에 보면은 총선뿐만 아니고 뭐 하여간 무슨 선거가 있건 선거 1년 전까지 룰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는 손대지 않는다. 그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왔어요. 근데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니까 그럼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한 건 다 뭐냐. 왜 그 룰부터 흔드냐. 이건 자의적이다. 그런 반발이 어제 현장에서 많았죠. 지금 투표 절차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하나는 당헌 25조 개정안이고 하나는 100조 개정안이라면서요. 네네. 이거 따로따로 투표 안 하고 이걸 일괄 투표했나요? 혹시? 글쎄 황당하더라고요. 실제 그러니까 교차 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. 예를 들어 서울시장과 구청장을 한 꾸러미로 엮어가지고 국민의힘, 민주당 같이 찍어라라는 거잖아요. 시장하고 구청장은 달리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. 네. 그래서 실제 보면 현역 의원 페널티 확대는 찬성인데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이는 건 반대다. 근데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?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. 아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중앙위원회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왜 일괄 투표 회부했는지는 설명은 들으셨습니까?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투표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이거 법원에 들고 가서 문제 삼으면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. 그래서 혹시 누가 법원 간대요? 그래서? 모르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아니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가 며칠 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. 삼총리 연대설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? 글쎄 세 분 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. 문제가 많다라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계신 건 맞는데 네. 그러면 그 인식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좀 차이가 계시는 것 같고 행동 계획에 있어서. 네네. 네. 그러니까 뭐 두고 보겠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나가겠다든가 뭐 좀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급발진 하시고 급발진. 예. 그리고 그 목소리 톤이 매일 높아지고 예. 하시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거나 혹은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은 나머지 두 분께서 예. 그러면 야 이거 함께하기 힘들다 예.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 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. 그러면 그냥 양당 간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이제 최근 행보가 이른바 친명을 압박해서 본인의 어떤 당내 공간 역할을 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당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 신당까지 가시려면은 뭐 저희 귀에도 좀 들려왔을 거예요. 무슨 플랜 같은 게 뭐 구체적으로. 근데 그런 건 전혀 들은 게 없고. 혹시 그 원칙과 상식 네 분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? 저희 멤버 중에 이 전 대표와 굉장히 긴밀한 윤영찬 의원이 계시죠. 윤영찬 의원이죠. 예. 그분한테는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신 것 같은데 네. 뭐
물어보면 대답하는 정도라고 전 들었어요. 물어보면 윤영찬 의원이 예, 물어보면 아니. 이 대표가 예. 물어보시면 예. 뭐 이렇습니다, 저렇습니다. 예. 뭐 근데- 그러면 뭐 그 내분 의원에게 뭐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.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. 삼총리를 비롯해서 예. 또 고문단이 있지 않습니까? 당의 원로들, 예. 뭐 권노가 고문이라든가 우리 당의 시종을 일관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민상이 아니다. 그런 인식들은 다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 내고 행동하고 하면은 그분들께서 삼총리 플러스 고문들께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든든한 뒷배가 좀 돼주시면 좋겠다. 네.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. 저희가. 그래요? 그러면 원칙과 상식의 4명 의원은 이후 뭘 어떻게 할지 혹시 논의하셨어요? 저희들끼리도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원호 의원은 12월 얘기 여러 번 했었거든요. 네. 그럼 혹시 뭐 이원호 의원 같은 거 탈당할 수도 12월이란 있다는 게 그게 네. 뭐냐면 1월 되면은 벌써 이제 총선 국면을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때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한가로운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저희들의 공유가 있는 거고요. 네.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네. 대해서는 각자 실존적으로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앵커께서도 제가 식당 할 때 보시고 하셨겠지만 예, 봤어요. 길거리 지나가다가. 아니 뭐 손님으로 왔잖아요. 예. 제가 애초부터 민주당하고 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봄날은 간다 노래가 나오고 했던 그런 민주당입니다. 수권 능력이 과연 있느냐. 그리고 당 쪼개지기 직전이고. 네. 그래서 수권 정당으로 의지를 보이고 저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도움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끌려가지고 이 당에 온 사람이에요. 네, 매기 역할 자처하셨죠. 예, 그래서 매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물이 짜져가지고 숨을 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고, 그리고 매기가 뭡니까? 어쨌든 언제나 그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, 네.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난 이 당 입당 조건이 그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저희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. 예. 러시아가 영토가 무지하게 넓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우랄 산맥 서쪽의 유럽 지역에 살죠. 그렇죠. 동쪽은 땅은 무지무지하게 넓은데 도시가 몇 개 없어요. 사람도. 텅 비어 있죠. 텅 비어 있죠. 그래서 전 우랄 산맥 기슭에 사는 사람 같다 내가. 러시아의 영토를 그 나머지 그 시베리아 지역 예. 거기 러시아인이 살아야 영토가 될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만약에 조응천을 치운다면 예. 그 시베리아는 무주공산이 될 건데 어떡할 거냐. 과연 그럼 이제 더 이상 조응천은 필요 없다는 거냐. 네.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단은 못할 것이다. 안 떠나신다는 얘기잖아요. 지금. 아니 당이. 아니 그러니까 당도 그렇고 예, 의원님도 떠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어쨌든 지금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에 대해서 그 문제부터 이건 출발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한국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쉬운 길이냐. 양대 정당 중에 하나를 변칙해서 틀어야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지 나머지 한 당도 이 못난이 경쟁에서 잘하기 경쟁으로 갈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 당 얘기를 좀 쉼표 찍고 김홍일 그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 있잖아요. 네네. 이분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? 저 3년 선배입니다. 잘 아시죠? 뭐 잘한다기보다 뭐 3년 선배니까.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자라고 평가하십니까? 어떻게 이분이 그 이력이 이제 강력부 출신이에요. 특수통이 아니고요. 강력부 한 거는 그러니까 특수통 한 거는 이제 나중에 부장인가를 한 번 했었나 그리고 중수부장을 한 번 했었죠. BBK하고 할 때. 잔뼈는 강력부에서 그럽니다. 예, 강력통이에요. 그러니까 깡패 잡던 분인데 예. 그 방송하고는 조금 방송통신하고는 결이 안 맞죠. 혹시 방송을 깡패로 보는 건가요? 모르겠습니다. 예. 저희 국회의원들도 상임위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
상당히 기피하는 데 중에 하나가 과방위예요. 왜냐? 너무 전문적이야. 도대체 용어부터 알아먹을 수가 없고 너무 복잡하고 게다가 정치적이기까지 하고 첨예하게 맞부딪혀요. 특히 과학기술 영역 들어가면 뭔 말인지 네. 그래서 그 과학기술하고 방송하고 합친 과방위를 가장 기피합니다. 근데 저만 해도 한 이제 7, 8년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뭐 대충 곁에서 듣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과방위 가라 그러면 야씨 그거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네. 검사를 주로 하시고 변호사 하시고 강력통이었던 분이 지금 YTN 문제 이거 어떻게 풀고 KBS, MBC 예. 뭐 종편 뭐 재승인인가요? 예. 뭐 이런 현안들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. 이거는 정말 진검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제대로 또 방송 이 빅이슈 말고도 방송에 관한 통신에 관한 뭐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건데 그 하나하나가 전문성을 필요로 그렇죠. 하는 예, 건데 맞아요. 사실은 그걸 잘 풀어나가실까 하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의문이 거꾸로 있어요. 주어를 김홍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지명자한테 준 미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탄핵 소추 목전에 어쨌든 저 사표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? 이동관 전 위원장. 네.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안들이 이게 무지하게 급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면 그 현안들에 대해서 이동관 위원장을 이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제대로 해결해라. YTN 매각부터 예. 시작해서 예, 뭐 그런 걸로 보여지죠. 그 김홍일 지명자 별명을 잘하신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, 별명이 뭐였는데? 원래 광복군 장군 김홍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래서 그거 또 외모도 뭐 크죠. 예. 그래서 김홍일 장군이라고 불렀는데 검사 시절에. 예. 근데 이제 저 보면 외모하고는 조금 스타일은 좀 달라요. 좀 얕다 그럴까? 좀 좋게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얕고 결론적으로는 윗사람 의중을 잘 파악해서 그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죠. 그래서 야근 곰이라고 그러죠. 별명이 야근 곰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시중에 그러니까 흔히 쓰는 이제 곰의 탈을 쓴 여우 뭐 이쯤. 예. 이렇게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김홍일 장군이고 야근 곰이고 뭐 야근 곰. 예, 뭐 상반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예, 오늘 별명을 하나 또 알게 됐네요. 아유,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볼 것도 안 맞는데. 혹시 다음 기회로 좀 그 미루고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네네 감사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